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무역 질서 판이 바뀌고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G20 정상회의가 끝나서 아마 지금 대충 이제 좀 판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정세와 앞으로 미래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미중 간의 정상회의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열렸습니다. 정말 그 무역전쟁이 지금 확전이 될 것인가 또는 휴전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대충 그 판세가 좀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조건부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언론의 평가를 보면 서로 체면을 세운 그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미중 양 정상은 둘 다 그 서로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 파탄에 대한 비난을 서로 피하고자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휴전 기간으로 설정한 90일간 구조개혁의 난제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조개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 현재 그동안 그 문제를 풀라고 과제로 남겨놓은 것들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이랄지, 또 지적재산권 보호, 또 비관세 장벽 문제, 이런 것들은 또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또 특히 중국이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서비스나 농산물 개방 같은 문제도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그 미국이 지금 또 요구하고 있는 그 핵심 기술 이전 같은 문제들은요, 중국의 제조 2025, 중국의 핵심 산업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방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은 게, 미국의 협상 대표로 그 라이트하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됐거든요.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보호무역주의의 전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강경파입니다. 피터 나바로 제조업국장과 함께 가장 강경파인데, 이 사람은 미사일맨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전에 그 레이건 행정부 때 미국과 일본과 그 무역 협상을 할 때, 그때 일본이 이제 제시한 여러 가지 협상안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커가지고 라이트하우저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강경파이기 때문에 그 미사일맨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중이 앞으로 90일간의 지속 가능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약간 지금 휴전 상태지만 기술 싸움은 오히려 지금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계속 무역 분쟁을 거는 이유가 어떤 그 무역 적자만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차단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제 첨단 기술들을 중국이 앞으로 2025년까지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겠다고 하는 게 그 중국 제조 2025의 목표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기술 발전이 사실은 군사 발전, 경제 발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 뉴스를 보면은 중국이 아주 대표적인 그 전자통신 업체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웨이는요, 그 이미 2012년에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의 그런 화웨이 통신 장비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고까지 이미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바로 최근 뉴스를 보면 그 화웨이 통신 장비에서 백도어가 발견이 돼가지고 일종의 그 스파이웨어죠. 발견이 돼서 정말 그 구체적인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 호주, 영국, 독일, 그다음에 이태리, 일본 등 아주 핵심 동맹국들한테도까지 화웨이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지금 그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미국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화웨이 업체는 현재 지금 그 통신 장비 업체에서 세계 시장 1위랍니다. 시장 점유율이 22%가량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배경에는 바로 지금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그 5G 기술의 그런 기술 표준을 중국이 장악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미국 법무부는요, 그 푸젠진화라고 하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를 기술 탈취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사실 밑에서는 지금 치열한 기술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G20 정상회의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데요. G20 정상회의에서 그 공동 성명문에 나온 것의 핵심이 WTO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WTO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무역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그 가트, 그러니까 세계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것이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95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WTO 체제의 목표는 무역 자유화입니다. 그리고 다자 간의 협상으로서 무역 자유화, 세계 무역 자유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성립이 됐는데 미국이 지금 이거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꼭 그 말은 이제 다자 무역 체제를 양자 무역 체제나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배경은 그동안 중국이 이 WTO 체제를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해왔습니다. 2001년에 중국이 가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2007년에 바로 이제 독일을 제치고 세계 경제 3위로 오르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로 올랐지 않습니까? WTO 체제에 중국이 가입함으로 해서 미국 시장의 다른 나라와 똑같은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중국 초고속 성장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다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지금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오히려 지금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G20 정상 그 합의문에 보면 그간의 다자 무역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지금은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개혁을 지지하면서 다음 정상회의 때 진전사항을 검토하겠다. 다음 정상회의가 내년 5월에 오사카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WTO 체제를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통상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신호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WTO 개편의 의미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동안 중국이 이런 자유무역 원칙을 악용해왔다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약탈적 패권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오히려 국내에서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내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WTO 체제에서 내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미국이 지금 고속도로 판을 깔았는데 거기서 지금 막 불법 무단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통경찰로서 단속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중국을 그 고속도로에서 끌어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호국들과 함께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의지였고, 그것이 이번에 G20 성명문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WTO 개편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곧 다자 간의 그동안 무역체제가 양자 간 힘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의 자유무역체제가
이제 관리무역 체제로 전환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미국의 중국 경제 봉쇄령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지난 9월에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그 협정을 맺었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2조 10항에 보면은요, 이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이 중에 한 나라가 비시장 경제국과 FTA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 협정은 무효다. 그리고 다시 양자 협상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시장 경제국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경제 협정을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중 통상 동맹을 맺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말 우리는 이제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중국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받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난번 그 펜스 부통령 연설문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사실상 신냉전 시대 선언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때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중국 경제의 그 한쪽 편에 서는 게 낫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에 그 사드 사태 우리가 보듯이 과연 중국을 시장 경제의 파트너로 우리가 믿고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중국은 그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에 따라 언제든지 그 태도가 바뀔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그 미국 주도의 세판에 참여할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한미 관계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가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른바 그 한국을 보복하거나 제재하겠다고 하면은 그 수단은 엄청납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 또 반도체 문제, 환율 분쟁 문제까지 걸고 넘어진다면은 우리 한국 경제가 받게 될 경제적 충격은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라도 우리는 사실상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양다리 걸치기 전략들이 사실상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미국 편에 서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요, 미국의 확실한 보증이 없이는 비핵화로 진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릴게. 또 전체적으로는 그 보호무역지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WTO 체제를 개편하고 또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금방 풀릴 문제가 아니다. 뭐 휴전과 개전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마도 2049년에 중국이 목표로 하는 중국몽의 실현 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휴전과 개전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 또 그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사드 보복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구조를 다각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국이 우리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첨단 기술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중국에서 점점 동남아 쪽이랄지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대안 제시입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세계 흐름 추세가 예상이 되는데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사실 전문가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력 집중 장애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앞에다가 외교라는 말을 붙여서 외교의 집중력 장애라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요. 어떤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국가 전략 목표를 위해서 일관되게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또 전략가라기보다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또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어느 순간에 일방적 승리를 선언하고 무역 전쟁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WTO 체제 변화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까지도 다들 공감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이라면은 보호무역지가 장기화될 것이고 미중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원문은요. 제 그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